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부터는 형식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안재현 변호사가 제 아들인데 회사 내 대표로 저는 이제 부하 직원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니까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돼요. 오늘부터는 그냥 편하게 엄마와 아들로서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알아두면 참 좋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성격차, 경제적인 문제, 또 하나는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이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바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세대는 자녀가 없는 젊은 세대입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세대는 바로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 한 몸은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자녀를 생각했을 때 자녀의 앞날을 온전히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된다. 그 부담감을 떨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혼과 용서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이혼하는 게 내 이기심 때문만은 아닐까? 아이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나? 아이만 바라보고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외도 한 번에 바로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합니다. 이혼도 어렵고 용서도 어려운 거죠. 연애할 때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결혼하고 나서 바람필 확률은 99.9%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0.1%에 해당한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미련받지 마세요. 이혼 사이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맞벌이 하는 부부보다는 외벌이 하는 부부한테서 그런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요. 남편 혼자 외벌이에요. 남편 명의의 카드를 주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현금으로 써야 될 일은 아내한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라고 했대요. 아내가 카드를 쓰면 남편한테 이렇게 딩동 문자가 가잖아요. 요즘에는 아내를 위해서 쓴 거, 예를 들면 미장원에 가서 여자들 가끔 머리도 잘라야 되고 파마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잖아요. 옷을 샀거나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괜한 걸 갖고 트집 잡아서 그렇게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말 하나 살 때도 엄청 마음 졸이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남편하고 노년까지 해로를 하려면 돌을 닦아도 저는 쉴 것 같지가 않네요. 또 다른 예로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계셨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취직하는 거는 절대로 싫다고 하면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재산을 차츰차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사는 집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부인은 집마저 날아갈까봐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나도 벌고 있으니까 당신이 적은 월급을 갖다 줘도 좋으니까 사업은 이제 그만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쟁이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내 말이. 그렇게 남편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있는 집마저 날아가 버리면 아이들하고 거리로 나왔느니 차라리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차가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성격 차이가 있고 성의 격차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 중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성격 차이라는 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일 뿐이에요. 나는 이제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남편은 아무데나 소파 위에고 마룻바닥이고 아무데나 뭐 늘어놓는다든지 친구들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모임에 나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남편은 집돌이라든지 그런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고 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 차이 때문에 호감을 갖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혼하면서 성격 차이를 내세울 때는 그 안에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시댁의 문제라든지 처갓집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문제, 지나친 취미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성격이 드러나게 되죠. 갈등이 커지면서 싸움 방식이 문제가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혼하는 것도 힘든데 남들한테 굳이 자세한 이혼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라면 갈등 해결 방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의 뜻대로만 늘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큰 갈등이건 아주 사소한 갈등이건 간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잠수함 타고 저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성의 격차가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만 해도 혼전 순결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것도 여성의 순결만. 지금은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십 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성적으로 갈등을 빚으면 두 사람 다 행복하기가 어렵죠. 요즘에는 섹스리스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섹스리스라는 건 1년에 12번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 얘기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는 거죠.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연중 행사로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이제 섹스리스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섹스에는 관심을 적고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친구 그런 거에 관심을 두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보기에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면에는 뭔가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외도나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건 사실 대놓고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섹스리스는 그냥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우울이나 분노, 자신감 상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경제 공동체로만 사는 부부는 고인 물과 같아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노년까지 쭉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어서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거는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결혼 초부터 섹스리스 부부로 사는 거 그건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쌓인 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미운정 고운정으로 나중에는 산다고 하는데 결혼 초부터 섹스리스 부부로 산다. 정을 쌓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성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외도나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그럼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는지 안재영 변호사님 모시고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말고 엄마와 아들로서 편하게 하기로. 내가 영 적응이 안 됐어. 줄 알고 있어. 이게 낫겠다. 앞에서 협의 이혼 중에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랬는데 재판상에서도 이혼이 되는지 난 굉장히 그게 궁금한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어렵긴 해. 우리나라 법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한 사람이 잘못을 해야 되거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성격 차이는 말 그대로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야? 일방의 귀책 사유를 몰아가기는 정말 어려워. 귀책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의 잘못이 아닌 성격 차이로는 이혼하기는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사에 꼬여 있어. 그래갖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아니면 항상 부정적이라서 뭐를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한마디가 없어. 항상 싸움이 돼. 그치, 그런 것도 규칙 사유로 볼 수 없을까? 그런 거?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확정하는 거랑 이 사실이 있었는지 평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차이라기보다는 한 명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혼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도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카톡 같은 증거가 있다 그러면 외도가 있다는 사실이 딱 확정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혼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된다는 거야. 지금 말한 것도 한쪽이 매사에 부정적이 꼬여 있다는 사실이 딱 확정이 돼. 그럼 이걸 규칙 사유로 볼 수 있냐 없냐? 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결혼 생활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하면서 잘 아는 얘기인데 판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굽어보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부부들의 얘기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CCTV로 다 들여보고 아 A는 정말 꼬여있고 매사에 부정적이라 얘네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판사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건 규칙사유로 볼 수가 있는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게 재판 가서 판사한테 이렇게 주장을 해 얘가 부정적이고 매사에 꼬여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했던 건 얘가 어떻게 했던 거고 얘가 나한테 부당하게 대우했던 거 이렇게 물타기를 시작하면 판사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론상은 그런 경우에 귀책사유로 잡아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이런 경우에 귀책사유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귀책사유를 요구하기는 하는데 귀책사유를 따지지 못할 정도로 정말 혼인이 완전히 파탄돼서 이건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별거를 한 지 너무 기간이 오래됐고 서로 간에 뭐 명절에 왕래도 안 해. 공통 관심사인 뭐 애들, 부모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남남 보듯이 살고 이럴 거면 우리가 이제 이혼으로 정리하는 게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너한테 대해서 이혼 못 해줘라고 뭔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복수심 내지는 보복 감정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불문하고 이 혼인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 거야. 성격 차이가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거는 뭐 귀책사유 이전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한 거죠. 성격 차이가 있어도 어느 한 명이 이혼에 동의를 안 해. 성격 차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결론이 오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긴 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일단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애정이 떠난 거잖아.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서 일단 이혼을 시켜놓고 나머지 뭐 위자료나 이런 것들로 조율해보자는 게 이제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귀책사유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애정이 떠나면 그건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냐. 다른 쪽으로 금전적이나 다른 제도적으로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서서히 일고 있고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법이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한 극단적 상황이 가기 전에 성격 차이로 행복하지 않아. 근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이혼을 쉽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참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참 안타깝고. 근데 그런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게 엄마도 나한테 많이 그랬어. 아빠랑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사실 그때가 다 성격 차이였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어서 그런 성격 차이 때 이혼 청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사실 지금은 엄마 아빠랑 결혼 생활 유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솔함에 대한 억제책이 되는 면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일단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정도의 논의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혼하고 싶은 때가 뭐 이렇게 말로다가 하는 거고 정말로 그렇게 행동으로 할 마음은 진짜 없었지만 정말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안타깝다는 거지.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성격 차이로 재판상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모시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